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세라티 그레칼레 모데나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칼레는 마세라티의 새로운 SUV 모델입니다. 마세라티 최초의 완전 전동화 모델 그레칼레 폴고레도 있어 마세라티에게 있어 이 그레칼레는 상당히 중요한 모델인데요. 이 그레칼레 모델명은 르반떼나 기블리처럼 바람의 이름을 따서 강력한 지중해 북동풍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라인업은 300마력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된 GT 모델,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330마력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모데나 모델이 있고요. 또한 MC20의 네튜노 엔진을 기반으로 한 530마력의 V6 엔진이 장착된 고성능 트로페오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마세라티 모델에서 기대하는 것은 매력적인 엔진음과 배기음일 텐데요. 아무래도 4기통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래도 4기통 모델에서 이 정도면은 꽤 아름다운 엔진음과 배기음을 들려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럭셔리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만큼 이런 실내 곳곳에도 정말 좋은 품질의 가죽과 또 우드 장식들이 정말 아낌없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필러부나 천정도 스웨이드로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위쪽의 선루프도 정말 광활한 크기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칼레는 모데나 지역에 있는 마세라티 이노베이션 랩에서 개발을 거쳤고요. 생산은 이탈리아의 카시노 공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레칼레 크기는 르반떼 모델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장은 4850, 전폭은 1980, 전고 1665, 휠베이스는 2901mm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세라티는 이 그레칼레를 개발하는 데 있어 유행을 타지 않는 가벼운 볼륨감에 성능에 중점을 둔 디자인으로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건축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모양새는 르반떼가 아닌 MC20과 유사하죠. 새로운 세대의 마세라티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마세라티의 상징적인 트라이던트 배지나 3개의 에어벤트 장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전면은 MC20에서 가져온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수직형 그릴, 그리고 범퍼부에 넓은 공기 흡입구 장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에서는 쿠페라이크한 실루엣의 측면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면에서는 부메랑 테일라이트와 사다리꼴 라인, 역동적인 머플러 팁들과 디퓨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모데나와 트로페오는 GT 모델에 비해 전폭을 30mm 더 넓혀서 보다 스포티한 캐릭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GT에는 크롬 도금 라인들이 주로 사용된 것에 비해 이 모데나와 트로페오는 이런 스포티한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해 블랙 컬러의 디테일을 두르고 있습니다. 실내는 T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운데 12.3인치 스크린, 그리고 그 아래에 8.8인치의 컴포트 패널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공조 조작은 이렇게 눌러서도 가능하지만 전체 화면을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또 풍량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마세라티 브랜드 최초의 디지털 시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시계뿐 아니라 나침반, 페달, G미터까지 이렇게 모양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성 명령에 대한 반응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터치 스크린으로 조작이 가능한 3조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환한 낮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스크린 뒤쪽에 빛을 반사시키는 간접 조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가운데 수납 공간, 또 C타입까지 있는 단자, 컵홀더와 암레스트는 꽤 크기도 크고 깊은 이런 공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전보다 좀 더 미니멀리즘에 가까운 조작성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기어 조작도 이렇게 누르는 버튼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공간성을 좀 더 높여주는 요소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직접 당기는 방식이 좀 더 역동성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레칼레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6가지 레벨의 서스펜션 높이 조정이 가능하고요. 총 조절 범위는 65mm입니다.
2열 시트는 트렁크에서 버튼을 눌러서 접을 수도 있는데요, 트렁크의 기본적인 공간이나 또 2열을 폴딩했을 때 확장된 이런 공간성 모두 꽤 넓게 펼쳐져서 활용도가 높고요. 1열 시트를 이렇게 운전하기 편한 자세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도 제가 앉기에도 2열 공간은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 모두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공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1열 시트 아래 발도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세라티 그레칼레 모데나 파워트레인은 4기통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벨트 스타터 제너레이터, 48V 배터리, E 부스터, DC 컨버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터보차저의 엔진 저회전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 전동 컴프레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체 자세 제어 모듈 VDCM 시스템은 이런 수직, 종방향, 횡방향의 차량 동력학을 제어하고 있고요. 주행 모드는 컴포트, 오프로드, GT, 스포츠 이렇게 4가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드의 변화에 따른 이런 특성도 스크린 내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컴포트는 효율과 전자 제어가 더 크고, 또 GT는 강성을 제어한 응답성, 가속, 전자 제어, 효율 모두 조금 더 균일한 이런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효율과 전자 제어 대신 응답성, 강성, 가속에 있어 좀 더 치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트로페오에는 이 밖에 코르사 모드도 추가가 되어 있죠. 그레칼레 모데나는 5750rpm에서 최고 출력 330마력을 내뿜고요, 2250rpm에서 최대 토크 45.9를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5.3초, 그리고 0-200은 21.9초에 불과하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240km입니다. 공차 중량은 약 2톤에 가까운 1970kg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차들이 2점 몇 톤에 달하는 그렇게 좀 무거운 차량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정도 무게가 그렇게 무겁게 또 느껴지지가 않네요. 트랜스미션은 ZF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고요, 공인 복합 연비는 9.8km/L입니다. 그리고 후륜에 기반을 둔 AWD 구동 방식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속을 할 때도 전륜 쪽에는 구동력을 정말 보내지 않고 거의 대부분 후륜 쪽 구동을 많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타입이에요. 또한 리어 쪽에 기계식 LSD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전륜에 4피스톤 브렘보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전륜에 255, 45R20, 후륜은 295, 40R20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서스펜션은 전륜에 W61, 후륜에 멀티링크에 에어 서스펜션이 더해졌는데요,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탄탄한 느낌입니다. 마냥 물렁물렁 안락한 느낌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노면의 정보들을 이렇게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세팅인데요, 그렇다고 승차감이 딱딱하고 불편하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차량의 성격답게 어느 정도 퍼포먼스에 초점을 둔 세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록 4기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엔진음과 배기음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4기통 모델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사운드를 지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클러스터 화면은 드라이브 모드,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 약간 바뀌고요, 전반적인 이런 정보의 신성이나 또 전방 시야, 후측방 시야, 그리고 그리 크지 않은 리어 윈드시드를 지니고 있지만 후방 시야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또 차량의 시동은 이쪽 스티어링 휠 왼편에 있는 스타트 앤 스톱 버튼을 눌러서 엔진을 켜거나 끌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반대편 이 스티어링 휠 우측 아래에 다이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스크린을 다양하게 배치하니까 좀 더 최신의 차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날로그 버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킹, 후진, 중립, 드라이브 이 기어 누르는 버튼 말고는 전부 이렇게 터치 버튼을 사용하게 돼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은 있지만 이런 직관적인 조작성은 살짝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소너스 사운드 시스템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수준의 음질을 들려주는데요,
이런 사운드 볼륨 조작도 이렇게 터치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이 앞쪽에 넣고 뒤쪽에 이 볼륨과 또 앞으로 넘기거나 뒤로 넘기는 버튼들이 뒤쪽에 있습니다. 자, 이 시계 화면은 클래식, 스포츠,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시트의 사이드 서포트도 이 화면을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이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2열 공조, 앰비언트, 그리고 차량의 높이 등도 이 터치 스크린을 조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댐핑 감쇄력 조절은 이 드라이브 모드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하게 되고요. 가운데 스크린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오일 레벨, 드라이브 모드, 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보여주고요. 퍼포먼스에서는 터보, 토크, 오일 압력, 또 이런 구동력 배분, 드래곤 레이스랑 오프로드 관련 정보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피치, 롤, 높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액세서리 게이지에서는 오일 온도, 변속기 온도, 그리고 12V 배터리 이런 양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레칼레에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방 충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시스템도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크 어시스트, 후측방 경고 기능, 최근에 경쟁 모델들에서도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액티브 차선 관리 시스템도 가지고 있긴 한데 적극적으로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타입은 아니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정도에 그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세라티의 새로운 SUV 그레칼레 모데나 모델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사실 그레칼레는 출시 당시에는 그렇게 임팩트가 크진 않았는데 이런 최신 마세라티 디자인은 보면 볼수록 조금 더 매력을 더한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실내에 이런 고급스러운 소재로 감싼 것도 만족감을 높이는 소재고요.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도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엔진음과 배기음뿐 아니라 이런 음향 시스템도 정말 잘 세팅을 해놓고 있고요. 거기에 이런 첨단 편의 장비들을 두루 갖춤으로써 상품성을 더욱 높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마세라티 그레칼레가 국내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그레칼레 폴고레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모터PD 정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